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다 끝났으면 이제 스마트폰 놓고 오늘 15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3번. 박수 3번. 다시 한번 박수 3번. 네, 지금 스마트폰 조금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더 이상, 탭처럼 하고요. 이 학점 프로그램의 이 캡처는 굉장히 전체 화면을 다 잡거든요. 네. 자, 그리고요. 이걸 빠지고. 자, 우리가 처음 체험을 해봤는데 어때요? 앞으로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발표 내용에서 중요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에 NFT가 있었죠? NFT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창작물을 블록체인으로 여기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 이해되나요? 여러분의 무한한 창작력에 이 창의적 디지털 모든 자료는 수업 콘텐츠도 좋아요. 모든 것을 여기 NFT로 내놓고 거래는 뭘로 해요? 카피되지 않는 블록체인으로 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어떤 분은 이걸 경험하면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분은 그냥 재미로 끝난 학생도 있을 거예요. 신종훈 교수가 얘기하고 싶은 범위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메타버스가 내 삶에 이것 때문에, 이 수업 때문에 이렇게 전환되어졌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함께 가지고 오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냥 메타버스 발표 한번 하고 신종훈 교수가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라고 하면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메타라고 하는 세상이 이미 이제 인터넷 다음 시장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부분에서 나는 여기에 어떻게 내 삶을 준비할 건가, 이런 것도 대학생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미래의 준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신종훈 교수가 치기공학과 교수인데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치기공학과 신종훈 교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 안 돼요? 신종훈 교수 계속 새로운 거 개발해야 돼요. 계속 새로운 거 개발하고 살아야 될 분들은 신종훈보다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부분에 교수가 안내를 하는데 이런 게 어떤 학생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전공 외적으로 왜 이런 걸 하지라고 하지만 이제 전공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전공을 더욱더 핵심적으로 만드시는 방법은 세상 변화 흐름에 맞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 민첩성으로 준비하고 가야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보세요. 1박 2일 동안 금요일날 저녁 4시간, 토요일날 6시간에서 총 10시간을 메타버스 웹 설계 쪽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웹 설계는 잘 못해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22명이 이틀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 22명이 누구냐? 전국 각지에서 온 교수들이에요. 특히 이번에 눈여겨봤던 많이 참여했던 교수들은 어느 파트 교수였을까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메타버스도 발표해봤어요. 22명의 전국의 교수가 1박 2일 동안 10시간 맵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느 전공 쪽의 교수들이 제일 많이 왔을까요? 어느 전공이요? 컴퓨터공학. 또 서비스. 또 뷰티, 헤어 뷰티 이쪽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날로그에 사람의 상대한 뷰티는 거의 경쟁이 포화됐어요. 네일이든 샵이든 간에 너무 포화돼서 경쟁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내다보는 것은 뭐예요? 아바타의 뷰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아바타에 새로운 패션을 한번 붐을 일으켜보려고 이 패션 뷰티 쪽의 교수님들이 6분이 왔어요. 우리 학생들 세상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해되나요? 이번에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혹시 치과 보초 전공 외로 사이드 작으로, 잘 보세요. 사이드 작으로 앞으로 많은 맵 설계가 의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앞으로 맵을 모든 회사의 맵을 다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만드는 세상이 지금 왔는데 나는 어떠한 회사의 맵이라도 그 회사의 요금 조건대로 맵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치과 보초 사이드 작으로 최고의 엔잡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치과 보초 전공 하나 가지고 평생 사실 건가요? 아니면 치과 보초 핵심 가운데 놓고 사이드에 엔잡러로 시대의 흐름성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한번 이 대학에서 더 배우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만의 욕심인가요?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한대에 4년 동안 다니면서 치과교육 라이센스 하나로 갈 것인지 치과교육 라이센스 옆에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의 핵심 역량 뭘까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누구든지 원하는 맵 설계를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 또 다른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혹시 나만의 지금 동기유발이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도 졸업할 때는 큰 성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많은 분들은 이럽니다. 보세요. 새로운 것을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보는데 신기해, 재밌어 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세상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신기해, 재밌어 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찮네? 내가 좀 해볼까? 라고 하다가 조금 하다가 빠져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이게 신종우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메타가 미래 흐름성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맵 설계자로 재탄생되는 이러한 부분에 세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 쪽에 속해 계실 건가요? 오늘 많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발표 들어보니까요. 보세요. 어떤 학생은 원고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거 뭐 발표문이 있어요? 원고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학생은 원고를 토대로 했겠지만 자기 것이 돼가지고 내가 메타버스 융합연구소 소장으로서 강사의 자격을 줘도 충분할 정도의 학생이 몇 명 눈에 띄었어요. 이해될까요? 몇 학생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발표를 한다면 신종우 교수가 운영하는 연구소에 대학생 상대로 하는 강사의 이쪽을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는 누구나 와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남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 수 있는 것이 소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하나의 발표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왕 메타버스 세상에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흐름을 탈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괜찮은가요? 제가 저의 연구실이 미래융합교육연구소로 하나 문표를 달았다고 역전에 얘기했죠. 어제부로 가상의 미래융합교육연구소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현실과 가상의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제가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종우 교수가 60이 넘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과연 대학생의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안 해서 되겠느냐 이 말. 어떻게 생각하나요? 많은 생각을 해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시대입니다.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거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내볼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변화 흐름성에 필요한 것을 공부해서 그 시대가 온다면 그냥 메타버스에 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것도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체험하고 발표해보고 했던 부분을 마무리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묶어보고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고생했고요. 이제 본 수업 오늘 15문제밖에 없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시간을 여유있게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싹 지웠고요. 여기에 이제 어플로의 발표 질문을 다시 약전 시간 같이 기록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로 들어오실까요? 그리고 이 영상에 카카오톡에 음성 답변이 많은데 올린 학생이 채 10몇 분밖에 안 됩니다. 다 건성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도 많이 궁금해요. 자, 한번 볼까요? 네, 홍문호 공부하고 아직 답변을 못 하는데요. 잘 보겠습니다. 리질리언 타입 어태치먼트를 학습하다 보니 리질리언 타입 어태치먼트가 뭐죠? 메일과 피메일이 만났을 때에 움직임이 허용되어지는 것이 리질리언 타입이에요. 이해될까요? 리지드 타입은 뭐죠? 메일과 피메일이 만났을 때에 척하다가고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는 것이 비완합형의 리지드 타입 어태치먼트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정리할까요? 리질리언과 리지드에서 정리가 됐죠. 그런데 리질리언 타입의 어태치먼트를 학습하다 보니 오버벤처와 임플란트를 비교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치근막이 존재하지 않아 완충 효과를 얻으려는 따로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플란트 또한 완충 자극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이러한 역할을 어떤 장치로 지금 이 어태치먼트는 임플란트 하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지금 지지대 위에 쪽에서 메일과 피메일을 만날 때 약간 허용이 되느냐, 허용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자 시에 발생되는 교합은 어떻게 돼요? 이 지대주나 모든 임플란트가 좋다면 움직이지 않고 철거덕 들어가서 이 리지드한 부분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건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뭘까요? 임플란트 또 안중 자극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지 필요하다는 이러한 역할을 어떤 장치로? 특히 임플란트가 견고하다고 한다면 리지드 타입보다는 리지드 타입. 근데 임플란트 하부나 이 치주 조직이 별로 좋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가해지는 힘을 약간 완충해 줄 수 있는 리질리언 타입을 선택해야 된다. 즉, 저작시 발생되는 교합압을 리지드나 리질리언 쪽으로 보내려고 할 때 이때 구강의 상태가 좋으면 리지드, 좋지 않으면 리질리언 타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파셜 벤처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체하가 좋으면 A과 클래스로 몽땅 묶어내고 체하가 좋지 않으면 I바나 기타 다른 걸로 우리가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디자인은 설계 디자인은
기능 시 발생되는 교합압을 어딘가로 보내줄 것이냐라고 할 때 보내주고자 하는 부분의 상황에 따라서 리지드와 리질리언트 타입으로 구입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될까요? 그 다음 선민서 무슨 말인지 설명 한번 해볼까요? 연산에서 지대치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지대치의 치적 공정도가 불량 경우에는 이제 구경이 나서 어텐치먼트를 사용하고 이때는 대각선으로 위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마주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각선으로 활동 위치되어 있으면 이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민서 질문이 굉장히 깊숙한 질문인데 보세요. 지배치 선택에 대하여 설명을 하실 때 지배치의 체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는 공격이 낮은 어태치먼트를. 자, 보세요. 자, 현재 잇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고경이 높은 것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임플란트 지금 요 체주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내식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교합압이나 많은 걸 갈 텐데 어떻게 돼요? 이때 이 높이가 높은 것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렇게 높은 것을 써서 된 다음에 이만큼 높아졌을 때 이때 가해지는 교합압이 많아요? 측방압이나 교합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 많은 것을 자 보세요. 자 좋지 않아요 지금. 치주가 좋지 않고 박혀있는데 내일과 힘들이 같이 묶여있어서 교합압이 온다면 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쉽게 말하면 태풍이 오면 나무가 큰 나무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작은 나무는 그 큰 나무 속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치주가 좋지 않으면 이 돌출의 내리막 힘을 높이지 말고 가급적이면 내리고 그것도 내릴 수 없다면 안에 치근 속에 집어넣어서 아예 이 빈도수를 막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될까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제 높은 어텐치먼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태풍에 불려는 나무가 큰 게 이제 넘어가듯이 이제 그 어텐치먼트도 높으면은 이제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어텐치먼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치주 속에다가 박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결정났습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잘 봐. 하계라인 하나에 치약 하나 남았어요. 잘 보세요. 여기 좀 보자. 3번, 3번에 두 개 치아가 남았어요. 여기다가 클래스프 덴처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하악 3번에 클래스프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클래스프가 오쿠샤 레스트가 어느 쪽에 있어요? 치간 상부에 걸어지죠? 치간 상부에 레스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클래스프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치간 상부에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측방압과 교합을 보면 이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클래스프의 구성 효과가 오쿠샤 레스트가 위에가 있죠. 이걸 치아를 지금 점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 클래스프는 오쿠샤 레스트가 지대치 상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두 개의 치아 남았는데 여기다가 클래스프를 달아놓는다고 한다면 측방압에 의해서 그냥 무 뽑히듯이 뽑힐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치간부를 과감히 잘라내서 교합압을 이 오쿠샤 레스트의 중심점을 어디로요? 치간을 잘라버리고 신경치료한 다음에 치근 쪽으로 내려줬을 때 치아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이해될까요? 고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라님. 설라님. 네. 수직 고경이 낮은 환자들 위해 수직 고경이 1.1mm인 로소만 어태치먼트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어태치먼트 차이점과 단단성. 자 보세요. 로소만 어태치먼트는 제가 스위스 공부할 때 진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아요. 작다는 것은 유지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메일과 피메일이 아주 조그맣게 만나고 있다는 그것은 거의 끼어져 있을 뿐이지 큰 힘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메일과 피메일이 규격이 큰 것이 제일 안정성으로 좋겠죠. 근데 VD가 없단 말이에요. 수지가 가까운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수지가 가까운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돼요? 최대로 내려줘서 쓰는데 내리는 만큼 유지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설명 이해되나요? 네. 네, 설명. 작아가지고 굉장히 않을 정도로 작은 사이즈이지만 그래놓고 크기를 한다고 하면 심리가 좋지 않고 그래서 작기를 하면 안전성이 떨어진다. 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에란이 설명 한번 해볼까요? 이제 패치 기준화 사이트차에서 어태치먼트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있는데 환자가 위치에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어태치 구강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어태치먼트가 다양한데 그걸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자, 어태치먼트는 많은 전 세계 회사가 있죠. 그 대신 어태치먼트 4가지 구분했어야 안 했어요. 뭐뭐 있어 좀 이따 해야 어태치먼트 수백 개가 책상에 놓여진다고 보세요. 어태치먼트가 신종교도 책상에 좀 수백 개가 놓여졌다 하더라도 4가지 분류법으로 분류하면 다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4가지 분류법이 뭐 있었죠? 이거 공부해야 돼. 이번에 시험 어렵게 나올 겁니다. 네.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라서 하나 분류할 수 있었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의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냐 허용되지 않는 어태치먼트에 해서 미지도와 미질로는 나눴죠. 장착 후에 유지력이 떨어졌을 때 유지력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절력과 비조절력을 나눴죠. 하나 또 뭐가 빠졌죠? 완화평. 기능 시 발생되는 격압을 치아 지대치 쪽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우회적으로 줄 것이냐 해서 미질련 타입과 미지드 타입 4가지로 분류하면 여기에 수천 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거 분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경우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이렇게 많은 어태치 중에서 그 환자의 적합한 어태치먼트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 환자의 인지 정도 봐야 돼요. 이 특수보초 보세요. 특수보초를 입속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컨벤셔널 벤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유지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인지 정도. 그 다음에 손 동작의 요 손 놀림. 그리고 그 환자의 경제적인 범위. 이건 다 돈이 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경제적인 범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환자의 구강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태치먼트를 선택한다. 이건. 어느 회사 어태치먼트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환자 상황에 맞는 어태치먼트 셀렉션이 성공적인 특수보철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될까요? 여러분 설명해요. 어태치먼트를 선택할 때 환자가 배치를 사용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손 논리 그리고 환자의 경제적 범위 그리고 환자의 구강 상태를 생각해서 적용해 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해규, 오버덴체 즉 해규는 실습만 들어온 학생이에요. 그런데도 이거 공부 다 하고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예. 오버덴체의 장점 부분에서 촉감식들이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자, 오버덴체 보험에 장착했어요. 보세요. 대부분의 덴처는 뭐예요? 상하게 부계면을 다 피게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입천장을 다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태치먼트를 써가지고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팔라탈 부분을 다 피게시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오프닝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덴처를 하신 분들의 불만이 뭐예요? 불편한 걸 따라서 맛을 잊어먹었어요. 촉감도 잊어먹었어요. 왜? 모든 부계면이 덮어있잖아요. 지금 문치를. 근데 유지장치로 굳이 부계면을 덮지 않아도 나머지 어태치먼트로 유지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돼요? 오프닝을 해줘버리면 굉장히 브릿지웍 같이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촉감 이 식별이 우수하다 이겁니다. 이거 이해될까요? 네. 다음 생객. 선생님 무슨 설명이에요? 어태치먼트 리텐션 할 때 액티베이션 해주는데 다시 리텐션 해줄 때 할 수 있는 횟수가 편리하고. 자, 바 어태치먼트는 이제 다음번에 나가죠. 네, 다음 주에 이제 바 어태치먼트가 세부적으로 나가는데, 자, 바 어태치먼트 리텐션. 자, 보세요. 바는 어떻게 돼 있죠? 보자. 자, 바가 이렇게 길게 지금 구강에 되어 있죠? 여기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슬리브가 올라가 있죠? 보세요. 그 쓰려고 하지 말고. 자, 바에 1차 파트 바에 2차 벤처에 슬리브가 이렇게 끼어져요. 깼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에 내부가 닳겠죠? 이랬을 때
약간 오므려줘야 되겠죠. 오므려주면 훨씬 타이트해지죠. 이거 계속해서 오므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오므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오므리다 보면 이 탄성에 의해서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유지력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없는 경우에서는 벤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슬리브를 교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설명. 탄성을 했기 때문에 무한하게 리텐션 해줄 수 없고 나중에 슬립을 교체해줘야 네. 수진이? 리즈리언 타입인 원합형 어태치먼트를 제작하고 그 대합치를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설계를 했을 때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발광되는 경우에 충치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였어요. 근데 비완합형과 완합형 선택 시에 고려사항 3번에 대합치가 충치의 경우에는 리지드 타입을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스터드 어태치먼트 말고 충치를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하는지 궁금해요. 자, 일단 질문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리질리언 타입인 완합형 어태치먼트로 오버덴체를 제작하고자 할 때 대합치를 스터드 어태치먼트로 설계할 제작했을 때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발과되는 경우는 총이치로 대체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루트에 이거 하나 가지고 보세요. 루트 하나 나눠서 이걸로 쓰다가 이게 문제돼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벤처 내면 속에 페니를 파트만 레진으로 묻어버리면 그대로 컨벤셔널 벤처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없기 때문에 루트를 빼버리고 이 부분만 릴라이닝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부분 이해되나요? 자, 다시 무슨 얘기냐. 이래가지고 벤처를 썼어요. 근데 문제가 돼서 이 루트를 빼게 됐어요. 그럼 여기 이제 안 묶였죠? 여기에 벤처에 들어있는 이 필리얼 파트는 어떻게 돼요? 빼내버리고 그 다음에 퇴축된 만큼 안에 채워버리면 그냥 일반적인 릴라이닝에 의해서 컨벤셔널 벤처로 그대로 이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완합형과 완합형 선택 시 고려사항 3번에는 대합치가 총일치의 경우 대합치가 총일치는 리무벌이에요.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밑에도 완합의 움직임으로 해주면 정신이 없어요, 한자가요. 그러니까 위의 대합이 리질리언이면 하악은 반대로 리지드로 해주고요. 동일하게 리질리언으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 같이 움직여버리니까. 교합선이 무너져버려요. 이 문제 돼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악이 리질리언이라고 한다면 상악은 뭘로요? 리지드로. 비완합형. 이해돼야 안 돼요. 자, 마주보는 리질리언 완합형은 안 된다고 여러 번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상악이 컨벤셔널 초계치라고 한다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반대 이 대합은 움직이지 않는 리지드 타입의 오버덴처를 제작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뭐죠? 이런 경우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달고 총위치로 제작하는 것인데 발광해버리고 총위치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릴라이닝만으로 이미 썼던 덴처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해주면 된다. 설명. 문제가 생기면은 피메일 파트를 제거하고 그 퇴축된 만큼 사용하고 그 대합치가 총일치의 경우에는 리무버블로 총일치를 하는데 대합치는 그 리스트 타입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오케이. 다현이. 그 파트에서 처음에는 화이트를 쓰다가 유지력이 약해지면 오렌지, 블루, 그레이색으로 바꿔준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레이로 바꾸고 그레이조차 유지력이 약해지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유지를 더 센 야, 굉장히 깊숙한 공부였는데 보세요.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쓰려고 하지 말고요. 자, 처음에 지금 오렌지, 블루, 그레이하고 또 두 개의 색상이 더 특대로 더 준비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오렌지예요. 메인 파트가 오렌지로 계속 만나요. 자, 계속 뺏겨서 가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요? 1차 텍스트 파트보다 리무벌 파트 쪽에 마무리되게끔 어태치먼트가 설계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1차 파트는 대부분의 금속이고 2차 파트는 뭐예요? 플라스틱이나 나일론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오렌지 피밀 파트의 내부가 마모돼야 안 돼요.
잘 보세요. 오렌지 계속 하면 이게 헐거워서 빠진단 말이에요. 이때 새로운 오렌지 피메일 파트로 다시 대체가 될까요? 아니면 블루로 막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할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렌지 피메일 파트 가지고 계속 썼어요. 쓰다 보니까 오렌지 내부가 달아가지고 헐거워요. 오렌지로는 더 이상 유지력이 이제 안 돼요. 그랬을 때 요 마모되어진 오렌지 버리고 새로운 오렌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영 얘기대로 그냥 그 다음 단계에 블루로 막 넘어갈 것인지 오렌지에서 한두 번 더 쓸 수 있는지 이 얘기예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응?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예요. 새로운 버린 피메일 파트 말고 새로운 피메일 파트는 뭐예요? 요 1차 파트에 메일 파트에 마모만 있지 않다면 새로운 것을 다시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오렌지에서도 2, 3년, 3, 4년 동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블루, 그레이, 그 다음 특대로 가는 것은 별 진행사항이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는요? 오렌지, 블루, 그레이 정도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의 특대까지는 가지 않는다. 왜? 하나의 파트에서도 몇 년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단, 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특수 나일론 계통이기 때문에 금속하고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크게 마모가 많이 오지 않는 어태치먼트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될까요? 설인이 좀 끼워라. 자, 정리, 다행히. 자, 태연이 스토어 어태치먼트와 바우 어태치먼트를 보면서 지대치를 보통 전치부로 많이 설정하는 것 같은데 구치부보다 전치부가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건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오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버덴처예요. 오버덴처. 오버덴처 지대치를 사용할 때 전치부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구치부보다 전치부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은? 제 생각에는 굳이 전치부를 많이 사용한다기보다 남아있는 지대치 중에서 건강한 지대치를 골라서 구강 상태에 대해서 맞는 걸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나머진 차는 구치부는 이미 없어요. 그래요, 왜요? 대부분 이 차가 빠져나가는 순서는 구치부부터 나오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이 캐나인 쪽에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치부에 주로 오버덴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건 구치부에 선택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미 오버덴처 환자의 경우에는 구치는 거의 없고 앞에 캐나인 정도 한두 개 이런 것밖에 거의 없지 나머지 치아는 거의 소실되고 없다 이겁니다. 네, 이해될까요? 네. 박연수 씨가 무슨 얘기일까요? 사과학을 오버덴처를 같은 타입을 쓰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사과학을 리지드 오버덴처로 하면 리지드 타입으로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상학을 그냥 리지드 쓰면 되는데 왜 리지드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쓰느냐 이 말이에요. 단 치조의 치근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좋다면 움직이지 않는 리지드 좋겠죠. 딱 씹을 때 움직이가 않는데 근데 그 교합업을 감당할 수 있는 루트나 치조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완충을 좀 해서 그 잔전 치근을 좀 보호하자 이 말이에요. 네, 설명하겠습니다. 치부 상태가 좋으면 리지드 타입을 상하학을 적용을 하는데 치주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에는 리지드 타입을 쓰고 한쪽에는 유연한 레지던트 타입을 사용하는 걸로. 네. 가영이 질문은 좀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고요. 송윤아, 무슨 얘기예요? 저 교수님이랑 비슷한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이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답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하면 답. 양쪽 다 리지드 타입을 할 수는 있는데 치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쪽을 완업을 형성을 해주는지.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호선이. 광교일지에서 포스트에 대해서 잠시 내가 넘어왔었는데 이게 총위치에서 PBH 간주하는 시간을 정하는 시간만 남긴 상태에서 공간 실험하는 시간을 이용한 총위치 제작을 그리고 광교일지에서 배웠던 포스트 과정을 비슷합니다. 자, 강교위치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왜 치간부를 잘랐죠? 치아를요. 보세요. 치아에 치간부를 잘랐어요. 자르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치아에 남아있는 치수 제거를 해야 되죠. 치수 빼내면서 인공치수 넣어야 되는데 신경치료에서 인공치수 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포스트 집어넣겠죠. 근데 우리 치과 이 오버덴처는 이 포스트 넣을 때 위에 상부에 네일 파트를 연결시켜서 주저로 얻어낼 수도 있고 솔더링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포스트 부분은 동일하겠죠. 이해될까요? 네. 됐어요? 또 질문, 답변. 포스트 광교일지에서 배웠던 포스트 형태는 비슷한데 후에 우리의 총위치에서 포스트 위쪽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하악 오버덴처 나올 때 상하악에는 리드를, 하악에는 리드를 타입을 사용한다면 상하악에 왜 상하악에 이 타입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건 아까 여러 번 설명했죠? 네, 마지막 정인. 오버덴처는 최소 2개의 이름이 인간을 생각하고 개별을 진행해야하니까 두 곳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둘 다 못 쓰게 되는데 최소 3개 이상 생각하고 오버덴처를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잔존 유지 치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환자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한 개라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개만 있어도 어디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부분 이해될까요? 자, 이걸 지금 정리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어요. 보세요. 현장에 갔을 때 모형이 기공실에 내 책상에 왔어요. 자, 보자. 기공실에 내 책상에 와서 오버덴처 어떻게 하나같이 왔어요. 칩은 하나가 되어 있어도 오버덴처를 만들었다고 봤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나요? 치료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죠. 이때 이론적인 이런 소리나 이때 이론적인 모든 배경을 잘 보세요. 이론적인 모든 배경을 내가 정리하지 못하면 치료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치과 기용사는 손에 테크닉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많은 환자의 케이스를 최대의 보충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손기술보다 더 중요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 안 돼? 이해되나요? 손재주는 다소 못해도 관계없어요.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모철의 디자인 설계 과정에서의 나의 이론적 배경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온 거 아니겠어요, 여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대학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치과 기공은 공학이라고 여러 번 제가 얘기했어요. 공학. 재료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요. 테크닉은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테크닉은 다 디지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날로그에서 가졌던 이론적 배경, 고철물 제작 과정에서 가졌던 각 과목의 이론적 배경은 끼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치료실과 소통을 될 거죠. 아, 원장님 원장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뭐예요? 응? 공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도 네, 해볼게요. 이게 말이요 뭐예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케이스는 어땠지만 이런 것 때문에 환자한테 이 케이스로 어땠지만 이걸 써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써주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대학에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이해돼요? 이해돼요? 예.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 이거 잠깐 해보고 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조금 이따 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자, 조금 이따가요. 자, 8주차 오늘 수업에 중요한 워드 클라우드 4개씩 좀 적어주고 그걸 가지고 오늘 성평하겠습니다. 1교시 메타버스에서 생각했던 제 키워드 그리고 2교시에 오버덴처의 수식에서 중요한 키워드 1인당 4개씩 1인당 4개씩 자, 안 되면 앞으로 나와서 스캔하세요. 안 되면 앞으로 나와서. 오늘 수업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 4개씩. 워드 클라우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관련된 키워드도 좋고요. 네. 자, 메타버스에서도 중요한 것 좀 하나 더 주세요. 메타버스에서도. 메타버스에서 나는 어떤 키워드가 오늘 수업에서 조금 워드 클라우드로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고 오늘 총평하겠습니다. 자, 총평. 자, 영상 잡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한소리요. 3분입니다. 오늘 총평 크게 어떤 수업으로 마치고 가는지.
자,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상을 49분이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미래과학 연구소에서 제작한 이 메타버스에 여러분들 초대해서 실제 메타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교시에는 이제 오늘 스터러 대치먼트에 올라온 1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국가 세상이에요. 불확실한 세상. 특히 대학생들이 핵심 전공 옆에 세상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어떠한 이 트렌드는 꼭 함께 가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특히 3분 스피치에 본인이 알바하면서 가졌던 그런 모든 이 좋은 안내 가이드를 얘기해준 우리 하원이도 고맙고, 그 다음에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온 형님 동생 두 분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 스피치 너무 잘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아까 우리 누구누구 하고 있죠? 성민이, 지우, 그 다음에 친구,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도 멋진 수업. 다음 주에 중간고사 이론 있죠? 오늘 이 시간은 수업이 없습니다. 이해돼요? 시험 이번 중간고사는 없고, 이번에 메타버스 영상으로 이론 실습 다 배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안 나옵니다. 실습도 안 나옵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늘 오후의 실습은 보세요. 오후의 실습은 과학제만 만들 거니까 과학제도 빨리 하고 가서 감동도 보고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현씨